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션입니다. 일주일 만에 권리 분석 마스터하기 바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은 졸업하시고 경매 투자를 위해서 좋은 물건을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9강 임차권 등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임차권 등기인데요. 우리가 대항력 요건을 갖추려면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경매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회사 전출이 날 수도 있잖아요. 대항력의 요건들을 지켜야지만 대항력이 있는데 전출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보증금 다 잃으라는 얘기예요. 점유를 잃는데.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등기하면 당신이 딴 데 이사를 가서 전입이나 점유를 빼더라도 전입이나 점유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줄게, 이 사건에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입이나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권리 분석을 대충만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모든 권리는 소멸이다. 근데 이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법적인 게 아니고요, 맹점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등기부의 막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내가 쓰고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끝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끝부분에. 그러면 여러분 임차권 등기 소멸인가요? 소멸이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건 특이한 등기고요. 임차권 등기는 소멸이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래서 특이하게 등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비고란에. 이 임차권 등기 쓴 사람의 원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과거에 이 날짜였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등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는 등기는 되지만 말소기준 권리 D라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얘는 특이한 것이고 비고란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다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그래서 임차권 등기한 사람도 이렇게 따로 한 줄을 넣어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까 여기 뭐 어떤 게 있었어요? 현황조사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현황조사 말고 우선 면제권 쓴 사람에 대한 내용, 권리신고라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 안에 있는 임차인 내용이다 해서 주거 임차권자라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를 써준 겁니다. 당연히 써줘야겠죠.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 인수할까요? 이 임차권 등기자가 대항력이 있을 때 여러분 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권자도 똑같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냥 임차권 등기를 썼다 안 썼다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을 썼다 안 썼다를 그냥 다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미리 했다. 이건 좀 특이한 건데요. 임차권 등기를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봐요. 법원에서. 반대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논란입니다. 이거는 배당 요구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신청이라는 행위를 안 해도 나중에 우선 변제권에 줄을 서는 겁니다. 확정 일차에 맞춰서.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그땐 논란입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인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특정 조건 하에 전세권자는 소멸된다 했잖아요. 그때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전세권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경매 신청을 한 전세권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을 했다라는 게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와 같은 효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도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자가 있죠. 전입 요건 갖췄어요? 확정일자 있어요?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그럼 이 사람 배당 못 받겠네요? 왜요? 배당 신청 안 했는데 배당 어떻게 받아요? 경매 신청 채권자잖아요. 이 임차권자가. 임차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밑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 채권자이고 대위 변제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 채권자 허그 안심보증보험이죠. 뭐예요?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모든 보증금을 허그에서 먼저 주고 허그가 대신 이 경매 사건을 다루죠.
이 임차인 대신. 이 허그가 이제 보증금을 다 줄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 임차인이 이사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 받고. 근데 허그가 대신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럼 허그는 이 돈을 주기 전에 뭘 요청할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보증금 주겠다. 왜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허그가 대리인으로서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허그가 임차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임차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권리 분석도 이렇게 제가 잘 알려드리지만 어떻게 입지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명도를 하는지,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딱 뼈대만 익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부동산 투자 방향은 어떤지, 이거를 오늘처럼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투자 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저랑 같이 투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양재시험 카페에 저희 단톡방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앞으로 재밌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do it. Nice.